아빠 방을 가리키며 장롱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대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학교사 이학준 전도사입니다. 아침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엉킨 줄을 푸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엉킨 줄을 푸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거를 우리는 급한 마음에 잘 못하게 되죠. 간단한 방법은 끝 지점 포인트를 잘 알고 풀어야 하는 것,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오늘 이것을 머릿속에 담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수 정동원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10분 동안 차를 연습했는데 그게 걸렸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걸리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경이 뭐냐면요, 이 정동원 씨가 핸드폰을 분실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을 분실한 다음에 그 핸드폰을 찾았던 사람이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바로 이 무면허 운전하는 모습이 찍혔던 영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정동원 씨를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면서 5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5억 원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 당시 정동원 씨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그리고 미성년 무면허 운전으로 굉장히 자신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걸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각이 됐냐면 이 정동원 씨가 못 견딘 겁니다. 협박하는 범인에게 못 견뎌서 이것을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결국은 이 정동원 씨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숨기고 감추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드러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아들 그리고 가정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빠와 아들만 사는 집에 아빠가 아들을 돌보기가 힘들어서 가정부를 모셔왔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집안 살림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평안한 어느 날 아들이 아빠의 방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장롱 위에 무언가를 흡족한 표정으로 보고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절대 장롱 위를 보지 말라고, 봤다가는 혼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하게 된 아들은 아빠가 출장 간 사이에 몰래 아빠 방을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장롱 위를 살펴봅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장롱 위에는 아주 새하얀 백자 도자기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뭐하냐며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아들은 백자를 들고 있다가 벽에 건드려 백자가 깨져버렸어요. 가정부 아줌마가 아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가정부 아줌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가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아들을 찾아요. 아들 일로 와봐. 방에서 게임을 하던 아들이 가정부 아줌마에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자기가 허리가 아프다며 청소를 대신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어이가 없어서 자기가 왜 청소를 하냐며 대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부 아줌마가 아빠 방을 가리키며 장롱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이 대신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저녁을 하는데 아줌마가 두부가 없다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이 아들이 또 대들었더니 장롱이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들은 두부를 사러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집안일은 아들이 다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가정부 아줌마는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온갖 집안일을 아들에게 시키고 있었어요. 아들은 계속해서 가정부 아줌마의 손에 놀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두부가 없어서 두부를 또 사오라고 가정부 아줌마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가 그걸 왜 하냐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 아줌마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반갑게 아빠를 맞이하고 함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은 굳게 다짐하고 아빠에게 자신이 장롱을 몰래 보다가 아빠가 소중히 아끼던 백자를 깨뜨린 것을 말한 거였어요. 가수 정동원의 이야기와 가정부 아들의 이야기처럼 실타래가 엉켜버려 힘들게 되어진 것처럼,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매여있는 삶에서 벗어난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가정부 아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들은 아빠의 자녀입니다.
어떤 순간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아들이 자신의 죄를 아빠에게 비밀로 했을 때 가정부 아줌마의 얽매여 시키는 대로 살아야 했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죄에 빠져 사단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헤어나려고 해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아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빠에게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야 가정부 아줌마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죄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아들처럼 죄 때문에 가정부 아줌마 손에, 사단의 손에 쥐락펴락 당하고 있진 않나요? 아니면 아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